현대백화점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네, 많은 인원을 채용하니까 3, 4, 5번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결정적인 그 역할을 좀 해냈다? 이번에 바뀐 2030 안녕하세요. 네, 면접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조스플레이 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좋아하는 현대백화점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와, 더 현대서울 자주 가시는 분. 네, 저희가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현대백화점 채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각 부분별로 2자리 숫자 채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그린푸드까지. 네, 많은 인원을 채용하니까 지금까지 좀 고민하셨던 분들 다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소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소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전형에 획기적으로 달려진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PPT,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기존의 방식 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방식을 바꾼 이유는 말 그대로 변화와 혁신, 아주 창의성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부분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기존의 자소서 중요한 포인트 3, 4, 5번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좀 핵심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누가 알려주실 거죠? 제가요. 네. 3번. 네. 3번이 먼저 소개해드리면 기존에 알고 있거나 익숙한 지식, 정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지식이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쓰셔야 합니다. 네, 지난번에 백화점 현대 자소서와 항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비전 2030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4가지 창의, 열정, 소통, 뭐예요? 마지막에 창의, 열정, 또 파트너십. 이 4가지를 통해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 과정이 다 상세히 나와져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각 항목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아까 언급했던 더 현대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굉장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창의적인 것 같아요. 우선은 특히 백화점이라는 틀에 치지 않고 그 공간을 정말 새로운 생활 가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에도 백화점을 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좀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게 3번인데요. 근데 창이라고 해서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막 이렇게 발명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오죠.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최고를 추구하고 비효율적인 걸 개선하고 좀 고객의 니즈에 집중해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을 탄생시켜본 그런 경험들을 한번 일상 속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이 더 현대서울을 통해서 공간을 좀 다각화하고 재해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좀 이 공간이 단순히 카페라고 해서 커피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좀 휴식이나 문화 공간으로서 좀 재탄생할 수 있도록 바꿔봤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저희가 예시도 들어드렸지만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공부 그 자체가 아니라 좀 직장인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튜브를 촬영하는 어떠한 공간으로 좀 재탄생시켰다든지 하는 경험이 있으시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작성된 내용 중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과를 도출했던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이디어 반짝거리시는 분들 아니시라면은 좀 고객들의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좀 새로운 것을 접목해보고 시도해봤던 경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노력한 행동, 과정, 방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순차적으로 작성하시면 되니까 과연 일상 속에서 어떤 경험이 가능할지를 생각하시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인사 담당자분께서 직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바뀐 2030 그다음에 본인이 추구하는 이제 인재상에 맞는 새롭게 변한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2포인트를 좀 잘 눈여겨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전보다 도전, 주도하는 사람, 그리고 협력해서 성장하는 사람 이 3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자소서 항목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4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1번, 2번이
장단점이랑 지원 동기라서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직무에 맞춰 쓰셔야 돼요. 장단점 워낙 많이 쓰셨기 때문에 네. 쓰시면 될 것 같고 6번은 아이디어인데 그 지원하시는 그 부분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관심도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영상에서 조금 코멘트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은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어서 목표에 도전을 한 경험을 쓰세요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리더 역할을 해보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제 그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 팀에서 역할을 했었다 하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뭐 동아리장이나 뭐 학회장이나 뭐 대표를 했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이 항목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구성으로 쓰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인이 했던 역할 그리고 어려운 점과 극복 방법 순서대로 쓰시는데요. 쉽지 않은 목표를 설정을 하실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이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가 좀 지속돼 있던 거라서 되게 좀 특별한 어떤 개선이 필요해서 좀 그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팀원들끼리 서로 화합이나 소통이 되지 않아서 목표 달성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걸 첫 부분에 좀 오프닝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여기에서 꼭 리더, 뭐 학회장 이런 역할보다는 본인이 조율하는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했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제안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었을 수도 있고요. 특히 팀원들끼리 서로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친밀감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려운 점과 극복 방법까지 쓰시는데 본인이 그 팀의 목표를 이루는데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어떤 결정적인 그 역할을 좀 해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면 꼭 리더 아니었었어도 이 항목의 강점을 좀 잘 녹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 완전 리더를 썼는데 정말 주도적인 막 유노 막 기획 이런 걸 썼는데 사실 이제 면접장에 갔을 때 완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5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했던 경험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목표의 내용과 달성, 과정에서 어려움과 극복 과정, 본인의 노력한 행동을 다 담으라고 고스란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현대백화점 채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백화점과 다른 부분이 약간 전형이 틀린데 백화점은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인턴 5주를 하고 이제 최종 발표가 나는데요. 다른 부분은 실무 면접 보고 나서 인턴을 하고 임원 면접을 봐요. 그만큼 인턴 때 보는 포인트가 성실성과 그다음 조직에서 얼마큼 사람들과 잘 화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조금 다르게 넌 제대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좀 팁을 드린다면 실제로 인사과에서 자소서 보실 때 처음에 AI 뭐 이런 거를 좀 걸으신다고 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는데 결국은 이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내시려면 여기에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힘든 게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과 관련된 힘들었던 내가 겪었던 상황을 써보시는 게 좀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무들 중에서 마케팅, 뭐 영업관리, 그 다음에 총무, 인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마케팅은 젊은 여자분들이나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매니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도 기획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의 힘든 뭐 육체적으로 설득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본인이 겪었던 그런 비슷한 경험을 실제로 무슨 목표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녹여주시면 직무에 대해서 이런 힘든 걸 예상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총무 부분이 돈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약간 머슴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업관리에서 총무 부분은 비품관리, 시설관리, 도급관리 같은 정말 잡다한 것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가 어떤 부분에 다양한 걸 다 챙기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만큼 어려웠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어려움, 다양한 사람들과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채용이 좀 기존과 여러 가지 좀 비전 2030도 그렇고 좀 달린 부분도 있고 전형도 좀 바뀐 만큼 네. 써보고 싶은데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3, 4, 5번 다뤄드렸으니까 고민하시고 계셨던 분들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다른 영상에서 좀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영상 찍는 팁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여성 취업 면접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강점 면접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 세언니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아래 링크에 네, 수업 참고해 주시고요. 나는 나대로 붙는다 생각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